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클라우드 환경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개발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그쪽 위주로 해서 했던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1시간 좀 안 되게 한 40분 정도에 끝내야 돼서 지금 도커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뺐고요.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쓰면 장점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만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엔진엑스 정도만 띄워보는 걸로 오늘 목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도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은 이론적인 부분만 조금만 알려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문제 때문에. 자, 먼저 우리는 원래 옛날에는 서버라는 걸 썼어요. 그전에는 메인프레임이라는 걸 썼었는데 그러면은 서버를 쓰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채팅을 못 봐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버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열을 굉장히 많이 내요. 전기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까이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그거를 시켜줄 냉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서버를 돌리고 냉방 장치를 돌릴 전원이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버들을 관리할 관리 인력들이 물리적으로 거기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 서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외부랑 통신하기 위한 통신 대역대도 그 밴드와이트도 열어놔야겠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도 빨라졌고 이거를 내가 굳이 사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AWS, GCP, Azure, 그리고 NCP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서버실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잠깐 동안만 빌려주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클라우드를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접근성의 증가거든요.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초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가 아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서버가 들어갈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서버에 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서버 비용이 자체가 떨어져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한 100만 개의 서버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인데 이제 한 12만 개 정도의 서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대량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굳이 땅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땅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파워 같은 것도 아무래도 주변에 보조 발전기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그게 또 다른 클라우드의 장점입니다. 다른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니라 일반 서버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갑자기 내가 무슨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 수가 갑자기 늘었어. 그러면 저희는 서버 자체의 용량, CPU를 늘리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확장을 하던가 아니면 서버를 추가로 구입해서 들여오는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는 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다시 서버를 갖다 팔면은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서버를 또 옮기고 쓰고 세팅하고 다시 파는데. 하지만 저희가 AWS나 뭐 NCP 아니면 GCP, 애저 같은 걸 쓰면은 이제 손쉽게 스케일업도 가능하고요. 스케일 다운은 좀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스케일업은 손쉽게 가능하고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AWS 같은 데서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관리의 용이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온프레미스 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뭐 가상 네트워크를 쓰던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사스, 파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겠죠. 그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고 최근에 클라우드 쪽이 주목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한번 써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세미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써본 적이 없고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거라서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먼저 저희는 원격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텔넷이라는 걸 썼었는데, 텔넷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암호화가 안 돼 있어서 중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다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프로토콜이 SSH, Secure Shell이라는 거고요. 주로 포트 넘버 22번이 아예 SSH를 위한 프로토콜을 위한 포트 넘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해볼 건데요. 혹시 맥북 쓰시는 분 있나요? 맥북 쓰시는 분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 윈도우 기준으로 했던 거라서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CMD 창 한번 켜볼까요? 키셨으면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쳐주셔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맥북 유저는 그냥 지금은 보고 있으면 될까요? 저도 맥북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태어나서. 오. 그래서 저도 아마 SSH 키제는 되지 않을까요?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그 키를 그 SSH를 위한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만들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CMD 창에다가 제가 쳐놓은 SSH 키젠을 치면은 아마 키가 제너레이트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들 키 제너레이션이 되셨나요? 이게 제가 원래 집에서 했으면은 창 하나 다른 거 띄워놓고 하는데 여기서 해서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게 SSH 키 제너레이션이 어디서 되냐면은 어디 저장되냐면은 C 드라이브에 유저 들어가시면은 이제 본인 계정이 있겠죠. 계정 들어가서 .ssh를 들어가시면 그 안에 아마 펍키 그리고 config id rsa 이 정도만 있을 거예요. 논 호스트는 이제 제가 호스트 지정을 하면서 연결을 했던 거라서 그런 거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id rsa 이거는 프라이빗 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다 공유하면 안 되고요. 이 id rsa.pub이 퍼블릭 키라서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직접 AWS에서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AWS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그 키 제너레이션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WS뿐만 아니라 뭐 오라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써가지고 제 SSH 키를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방법입니다. 먼저 잠시만 제가 제 화면을 바꿀게요. 잠시만요. 다들 이 화면 나오시죠? 자, 여기서 이제 EC2 대시보드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쪽에 보면은 키페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시고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액션 들어가서 임포트 키페어 눌러주시고, 이제 이거는 본인이 키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고, 브라우저에서 아까 그 위치 들어가셔서 이제 펍을 가져오시면 펍을 가져오시고 이제 임포트 키페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가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겠어요? 하다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것도 아니고 보통은 자기 계정 아래 있거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보통 근데 계정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돼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환경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몇 가지 해서 키페어 만드셨으면은 한번 여기다가 채팅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되신 것 같아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인스턴스를 런치를 해야겠죠. 자, 다 같이 한번 런치 해봅시다. 여기 인스턴스 들어가셔서 런치 인스턴스 하시고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테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가 편해서 우분투로 할 거고 이번 실습은 우분투로 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분투는 22.04 LTS 버전 쓸 거고요. 인스턴스는 T2 마이크로 이게 공짜니까 이거 써주시고 키페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인이 등록하셨던 키페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생성이 돼 있는데 아마 생성이 안 돼 있으실 거라서 크리에이트 시큐리티 그룹 해주시고 이거만 SSH만 허용해 주시고 anywhere 해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설정 다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그냥 8기가 기본으로 해서 이제 런치 인스턴스 하나 생성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런치 인스턴스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뷰 올 인스턴스 하고 여기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지금 펜딩 중인데 이제 곧 이게 완성이 되면 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 IP랑 프라이빗 IP가 있는데 프라이빗 IP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는 지금 이걸 안 쓸 거고요. 퍼블릭 IP 사용할 거라서 이 IP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P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을 올리기 전에 잘 모자이크를 해주실 거라 믿는데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그 혹시 나중에 개발하실 때도 IP 같은 거 코드 올려 있을 때 그거 그대로 깃허브 올리시면 안 되고 항상 따로 처리해서 뭐 패스라든가 이런 거 임포트해서 따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러닝이라고 뜨면은 완성이 된 거거든요. 몇 가지 되시면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스턴스가 올라간 거고 저희가 쓸 수 있는 VM이 이제 AWS 서버 상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서버는 올라갔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접속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CMD 창 켜서 SSH 띄고 AWS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정이 우분투라서 우분투 그리고 add 하고 이 부분에는 이제 본인 IP를 적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SSH 우분투 add 하시면은 여기서 핑거프린트 여기서 yes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분투에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되셨나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권한 설정하고 이런 거 귀찮아서 웬만하면은 다 루트 계정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권한 같은 거 잘 설정해서 하시면 되고, 개인 개발하실 때는 루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루트 계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AWS는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sudo passwd 루트 해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 SSH가 그 윈도우 자기 계정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바로 되는데, 그 그 패스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변수에 넣어놔서 바로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바로 지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기 루트 그 슈도 패스워드 루트까지 하셨나요? 여기서 제가 지금 1, 2, 3, 4, 5를 입력했는데 커서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설정하실 때 최대한 백스페이스 다 해서 주어진 거 확인하고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은 이제 패스워드가 업데이티드 석세스풀리 이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트 계정으로 넘어가면은 SUROT 하면은 이제 루트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트로 들어가면은 편한 거는 환경 구성 같은 거 할 때 퍼미션 다 안 바꿔주고 해서 해도 돼서 편하긴 한데, 이제 나중에 뭐 좀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서로 뭐 권한 충돌하고 실수로 잘못된 거 만지고 하다 보면은 꼬여서 에러나고 그럴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루트로 하는데, 나중에는 본인에 맞게 설정해서 그냥 계정별로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엔진엑스를 띄워볼 건데요. 이거는 실험이라서 그냥 제일 간단한 앱인 엔진엑스를 띄울 거고요. 먼저 루트로 왔으니까 이제 슈도를 안 쳐도 되고, 앱트 업데이트해서 한번 앱트 패키지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앱트 인스톨 엔진엑스 해주면은 엔진엑스를 깔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프록시 앱이라고, 저희가 보통 서버 만들기 전에 앞에서 뭐 로드 밸런싱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좀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앞에 아예 전면에 띄워놓고 쓰는 거고요. 약간 아파치 톰캣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 깔렸으면 깔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ginx-v 하면은 이제 버전 나오면은 잘 나온 겁니다. 네. 다른 분들도 잘 나오시나요? 예. 좋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겠죠? 서비스 엔진엑스 스타트 하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마 스타트가 된 거거든요.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하시고 이제 이게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통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80번 포트가 기본 포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다가 http 콜론 // 본인이 받았던 퍼블릭 IP 땡땡 80 해서 접속되나 확인해 보시겠어요? 되면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안 될 거예요. 혹시 왜 안 되는지도 아시나요, 지인님? 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으면 외부에서 잘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 같은 경우에는 포트들을 거의 다 막아놔요. NCP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막아놓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네트워크 세큐리티에서 저희 키페어 썼었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큐리티 그룹을 쓸 거예요. 여기 네트워크 앤 세큐리티에서 세큐리티 그룹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까지는 다 열어놓고 항상 사용합니다. HTTP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80번이고요. HTTPS는 이제 443번으로 주로 들어오고, 8080 같은 경우에는 HTTPS로 뭐 톰캣이 아마 8080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열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은 여기서 네트워크 세큐리티에서 세큐리티 그룹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룹이 아마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본인이 아까 만든 그룹이 있어서 하나 나올 건데, 그 본인이 만든 그룹을 들어가시면은 그런 창이 나오고, 잠깐 이거 안 하네. 잠시만. 네,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edit inbound를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H는 저희가 외부에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열어놔야 되고, 이제 웹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HTTP는 요새 잘 안 쓰고요. 이제 HTTPS 그리고 뭐 8080 톰캣 쓰시면 8080 정도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열어놓고 잘 되시나 한번 해보시고 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창이 뜨시면 된 겁니다. 혹시 다 뜨시나요, 창이? 콜론이 2개였어요. 아하. 혹시 다들 뜨시나요? 제가 지금 저희 집 환경이 아니라서. 이거 콜론이 2개군요. 죄송합니다. 다들 되셨나요? 혜송님이랑 지인님 말고 다른 분들도 혹시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포트 안 써도 될 거예요. 그 HT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80번 포트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홈만 하셔도, 아니 루트 슬래시만 하셔도 됩니다. 다들 되시죠?
네. 선재님 되셨나요? 세연님 되셨고. 아니, 이거 AWS 이동 없어요? 선재님 내일 하이테크 앞에 머리 갖고 계시고요. 아시겠죠? 하여튼 엔진엑스 다들 뜨신 것 같으니까 이제 환경 세팅업 인바이러먼트 환경 설정하는 것을 갈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VS 코드를 사용해서 아무래도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들어가시면은 어드라이즈드 키즈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른 거 뭐 HTML을 쓰든 파이썬을 쓰든 이런 환경에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IDE를 쓰다 보니까 개발 툴을 쓰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코딩하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죠. 물론 이게 막 저희같이 작은 서버 쓰고 하면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VS 코드나 그런 IDE를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근데 AWS 같은 경우에는 루트 계정으로 접근을 막아놨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시면은 여기 앞까지 있거든요. SSH, RSA 앞까지. 이 부분이 그 코드를 이제 여기 이거 띄워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VI 루트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편집 툴이 뜰 거예요. 편집 모드로 바뀔 거예요. I 하셔서 이제 SSH 앞부분을 저는 싹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에는 ESC를 한번 눌러주시고 콜론 WQ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write 이 파일을 라이트 한다는 소리고 Q 같은 경우에는 VI를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하시면은 적용이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VI, etc, SSH, SSHD 언더바 config 들어가시면 이제 SSHD 관련해서 config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permit root log인이라는 창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샵 지워주시고 prohibit 패스워드를 지우고 without password 또 하셔서 다시 WQ, ESC 누르고 콜론 WQ 하시면은 SSHD 관련해서 이제 루트 계정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서비스 SSHD 리스타트 해주시면은 SSHD가 다시 시작되면서 저희가 VS 코드에서 루트 계정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들?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주석 풀어주시고요. 프로이빗 패스워드 그 부분 지워주고 without 패스워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보안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슈도로 해가지고
파일 쓰고 싶은 거 다 이제 유저 아이디, 유저 그룹 아이디 다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보통 루트 계정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리눅스 안 익숙하면은 이거 자꾸 파일마다 다 바꿔줘야 되고 권한 바꿔줘야 되고 바꾸고 나서 다시 다른 데서 못 쓰게끔 또 막아줘야 되고 이런 게 귀찮아서 처음에 하실 때는 루트로 해서 일단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혜송님 빠르시네요. 혹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시죠, 혜송님? 막 이미 엄청난 마스터라서 다 해봤다던가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있나요? 없으시면은 이제 VS 코드 켜주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SSH 등록이 돼 있어서 잠시만요. 켜주시면 아마 VS 코드 이 화면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아마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은. 요 초록색 요게 없죠. 여기 익스텐션 들어가셔서 이제 리모트 데브 요 녀석 있거든요. 요 녀석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녀석 깔면은 요거 세 개가 다 따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 세 개 까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최애는 하이참입니다. 인텔리제이 하이참이 최고죠. 하지만 확장성은 VS 코드가 짱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제트브레인 거 안 사줘요? 아, 그죠. 비싸긴 하죠. 혹시 다들 깔리셨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에서 이 VS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VI나 빔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을 뭐 스니펫 이거 없어졌네요. 스니펫이라든가 뭐 주피터 아니면은 뭐 프리티어 이런 걸 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원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램을 꽤 먹어요. 거의 많이 먹을 때는 1기가 서버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리소스 인텐시브한 작업을 할 때는 거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하시면은 이제 옆에 저와 같은 조그만 게 생겼을 거예요. 초록색. 그죠? 초록색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connect to the host 해주시고 add new SSH host 눌러주시고 여기다 아까 우리가 CMD에 썼었던 SSH에서 아까 루트 계정을 풀었죠. 루트 add 하시고 이제 본인의 IP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인의 config 파일이 있을 거예요. SSH에 들어있는 config 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은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IP가 한 줄이 생겼을 거예요. 생기셨나요? 생기셨죠? 네, 그러면은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면서 접속이 될 겁니다. 우린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 클릭해 주시고 기다리시면은 서버에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버에 VS 코드로 접속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를 보려면은 뭐 LS라든가 지금 없으니까 뭐 CD 해서 LS 하면은 뭐 이런 게 나오고 CD 해서 LS 하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게 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폴더 하시면은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그 우분투 상에서 숨김 처리된 파일도 나오기 때문에 숨김 파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루트로 들어가시면은 yes, I trust 해주시고 하면 이렇게 한눈에 우분투 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좀 눈에 보기 쉽게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다들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스 프록시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서버로 넘겨주는 그 중간 단계 역할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서버 배포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etc 들어가시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엔진엑스가 있어요. 엔진엑스 들어가셔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서 디폴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설정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VI로 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좀 아무래도 우리는 VS 코드 같은 ID에 익숙하니까 이런 게 조금 잘 보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80번 포트로 받는다. 저희가 다른 포트로 받고 싶으면 이 부분 설정을 바꿔주면은 이제 뭐 다른 포트 번호로 받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43으로 바꾼다. 뭐 SSL 컨피그레이션 한다. 뭐 이런 거고. 건너뛰면 여기 루트가 써있죠. 이게 이제 엔진엑스에서 배포할 수 있는 스태틱 파일들이 들어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루트, 즉 바 www html에 있는 파일 중에서 인덱스 들어간 거를 제일 먼저 열고 없으면 index.html, 없으면 index.htm, 없으면 index.nginx 대비한 html이 들어간 파일을 보내준다. 요청이 들어온 서버에, 요청이 들어온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를 들어가 봐야겠죠. 이렇게 보기 쉬우니까 여기서 다 들어가시면은 www 들어가시면은 이 엔진엑스 툴이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엔진엑스 들어갔을 때 봤던 그 화면이에요. 배포할 게 없기 때문에
nginx 대비한 HTML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new 파일 해서 index.html 해주시고요. 뭐 doctype HTML 간단하게 HTML 형식 만들어 주시고 해서 뭐 여기다가 h1 hello world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아까 들어갔던 제 거는 왜 안 될까요? nginx 들어가시면은 아마 요 파일, 요 hello world 이런 화면이 배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만약에 중간에 안 되는 거 있으시거나 하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하시다가 안 되는 거나 모르시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쓰게 된 게 이제 좀 개발을 하다가 꼬여가지고 그 파일이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서 파일을 저장했는데 없어서 이거를 좀 뒤져보려고 이제 방법을 찾다가 VS 코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해서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서버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돌리다가 특히 AWS 1기가짜리 같은 경우 메모리 1기가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라클을 씁니다. 하지만 AWS 좋아합니다. 되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되시나요? 이게 저만 안 되는 건지 어제 제가 실험해 볼 땐 됐는데 잘 되시네요. 다행이다. 근데 왜 저는 아마 카페 와이파이라서 안 되나? 그런가? 아닌데? 맞나? 아, 역시 AWS이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천재 진희님. 시큐리티 그룹에 안 열려 있었네요. 창피하네요. 다른 분들도 혹시 되셨나요? 네,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혜송님 말고 다른 분들도 혹시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님 되셨나요? 아, 네, 혹시 어느 부분에서 헤매고 계신지. 파일 작성 허가? 이거 혹시 루트로 들어가신 거 맞나요? 그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루트가 아니고 우분투로 돼 있으면은 아마 뉴 파일 자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퍼미션이 안 돼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유민님은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루트 접근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윤희님은 혹시 어떤 게 안 되시나요? 만약에 유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안 되면은 아까 이건 또 루트 필요하구나. 여기서 이건 루트로 접근이 돼 있잖아요. VI, ETC, 인진X. 여기서 얘랑 이 두 개에서 이 두 개를 요 부분을 이제 이게 루트 바로 밑에 바로 들어가면 루트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저 루트구나. 슬래시 루트에서 여기다가 이제 www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꾼 다음에 하시면 거기 밑에다가 하면 아마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루트 보통 파일 작성 허가가 안 되면 이제 퍼미션이 없는 건데 그게 루트 권한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루트로 들어가니까 되죠. 윤희님은 혹시 어느 부분이 안 되시나요? 아직 하고 계신 중인가? 다른 분들 혹시 되셨나요? 안 되시나요? 노은님 되셨고, 채연님 되셨나요? 네, 다행이고, 에스텔님. 서연님 되셨나요? 네, 다들 되신 것 같네요. 혹시 안 되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커 같은 경우에도 깔아서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10시 전철을 타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먼저 도커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은 먼저 VM이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방금 작업을 한 게 AWS 위에 있는 VM에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VM이란 게 뭐냐면은 저희 OS 위에 이제 뭐 윈도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각각의 VM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VM에는 각각의 또 OS들이 설치돼 있고 이 본래 컴퓨터에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자기만의 운영체제를 따로 하나 운영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이거 PPT 보이시죠? 저희가 VM을 만든다 하면은 왼쪽 요게 저희 원래 컴퓨터로 생각하면은 스토리지랑 메모리지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시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CPU 스케줄을 가져와서 하나의 VM 위에서 가상의 OS 위에서 이제 돌리는 거를 VM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보이시죠? PPT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V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커는 컨테이너의 한 종류인데 VM하고 컨테이너가 차이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OS를 올려서 실제로 돌리는 거고, 컨테이너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게스트 OS가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OS 위에 게스트 OS가 안 올라가 있죠. 그냥 컨테이너 엔진에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게스트 OS에서 실행하면은 이 자기 VM 안에 있는 OS 커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커널이 아니라 약간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암시를 거는 거죠. 너는 우분투야. 사실 내 윈도우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돌리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윈도우 커널을 쓰는데, 너는 우분투야 해서 우분투 커널을 쓰면은 이제 사실은 윈도우 커널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VM에 비해서 훨씬 오버헤드가 적어요. 오버헤드가 적고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가볍고 편하고.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VM보다는 조금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 위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보안성이 떨어지는, VM에 비해서는 보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해보고 싶은 거, 실습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도커 공식 다큐멘트 가시면은 우분투에서 실제로 도커 설치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Q&A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철을 타려면 지금 빨리 뛰어가야 돼서 마무리는 지니님이 해주실 겁니다. 지니님이 해주실 거죠? 네. 혹시 지연님 혹시 그 담당자분이랑 그 링크 공유가 됐나요? 아니요, 그거 제가 이따 담당자분한테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뛰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았다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네. 혹시 뭐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거기 슬랙에 올려주시면은 모두 다 잘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이만. 네. 지금 네. 네. 발표가 끝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발표가 끝나서요. 이제 가보시면 되는데 10시부터 또 스터디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NCP 담당자분이 10분 정도 세미나를 간단하게 해주실 건데 그거 듣고 세미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나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